우울증은 절대로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힘내라는 말이 독이 되는 이유, 50대 이상의 중년이 꼭 알아야 할 우울증을 겪는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진짜 방법입니다. 모두 정말로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인사가 좀 이상하죠?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인사처럼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녀나 배우자 또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자주 한숨을 쉬며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 사람을 보며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몰라 애태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걱정되어서 선의로 건넨 말들이 오히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건넨 힘내라는 말이 왜 독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소중한 사람 앞에서 망설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울증 환자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울증의 진짜 모습. 먼저 우울증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말로 문제투성이인 표현이에요. 감기는 며칠, 길어야 일주일 지나면 낫잖아요. 하지만 우울증은 그렇지 않아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상 지속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감기인가요? 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들. 평소 굉장히 성실하고 활동적이셨던 사람들도 우울증이 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무기력감에 휩싸인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만큼 힘들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은 솜에 둘러싸인 것처럼 몸이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죠. 이건 정말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즐거움이 상실된다. 이전에 좋아했던 취미도, 맛있던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흑백으로 변한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저하된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야. 모든 게 다 내 탓이야라는 생각에 시달려요.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시죠. 네 번째, 수면과 식욕의 극단적 변화가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시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세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먹지 못하거나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다섯 번째,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다.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져요.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책을 읽어도 몇 줄 읽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 우리 세대는 특히 정신력을 강조하며 자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개인의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병이에요. 또한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 자녀의 독립, 은퇴, 부모님의 건강 악화, 사회적 상실감 등 여러 스트레스가 동시에 몰려오면서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우울증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령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의로 건네는 말들이 왜 독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미 힘을 낼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예요. 이 말은 마치 너는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처럼 들려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아들에게 매일 힘내라고 했는데 아들이 저를 피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분은 어머니의 힘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힘낼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좌절감을 더 깊게 느꼈던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쳐서 나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던 거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는 고통을 단순 비교하는 폭력입니다.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마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게 해요. 모든 고통은 주관적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 머리가 덜 아픈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다 알아 나도 예전에 다 겪어봤어는 섣부른 동정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힘들었는데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은 당신은 나의 고통을 절대 알 수 없어라는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밖에 나가서 햇빛 좀 쐬고 운동 좀 해봐는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조언입니다. 물론 햇빛과 운동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에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에요. 외출이나 운동은 그들에게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이런 조언은 그들의 무기력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줘요. 내 가족을 생각해는 죄책감만 가중시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는 이미 자신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 죄책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스스로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는 회복을 재촉하는 압박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이 질문은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 외 잘못된 행동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하셔야 해요.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기 답답하니까 나가자며 억지로 끌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건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돼요. 계속 감시하고 체크하기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계속 괜찮아? 어때? 라고 묻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주지 않기 적당한 거리감도 필요해요.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말들.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는 있어요. 힘들었겠다, 많이 아팠겠다라는 말은 당신이 그의 고통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 옆에 내가 있어.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우울증 환자는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껴요. 이때 당신이 곁에 있겠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시지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줘요.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픔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 견뎌왔어. 우울증 환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그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혹시 같이 하고 싶은 일 있어? 라고 물어봄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효과적인 대화 방법들.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기.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중간에 끊거나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반문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단지 딸아이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딸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그냥 들어만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대화 주제를 강요하지 않기,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일상적인 관심 표현하기. 오늘 뭐 먹었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 와 같은 가볍고 일상적인 질문은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보다 구체적인 도움 방법들, 함께하는 활동 제안하기.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강요는 절대 금물입니다. 같이 산책할까? 영화 보러 갈까? 라고 제안하되 거절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 번 제안하고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일상생활 도움 제공하기, 청소, 빨래,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도와주세요.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런 간단한 일들도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연락 유지하기. 매일은 아니어도 규칙적으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라고만 말해주세요. 병원 동행 제안하기. 혼자 감당하지 말고 병원에 같이 가볼까? 라고 부드럽게 권유하세요. 당신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회복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회복은 직선이 아닌 곡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해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한 번 좋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 다시 나빠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변화에 주목하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봐 주세요. 오늘 조금 더 오래 일어나 있었다든지 밥을 조금 더 먹었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도 큰 진전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 갖기.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우울증 환자를 돕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울증은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질병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힘내라는 말 대신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해주세요. 셋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해주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울증 환자를 돕는 것은 마라톤 같은 일이에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도움이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깜깜한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본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맨발의 지혜TV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생명의전화 1588-9191이나 청소년전화 1388에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들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발의 지혜TV였습니다.